역사상 가장 잔혹했던 정복자 칭기스칸. 여러분은 그의 진실을 알고 계십니까? 끝없는 몽골 초원에서 시작된 한 남자의 복수극은 결국 수백만 명의 목숨을 앗아갔습니다. 그가 세상을 떠난 뒤에도 사람들은 여전히 그의 이름 앞에 공포를 느꼈죠. 믿기 어렵겠지만 이 모든 잔혹함의 시작은 단 한 마리의 물고기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오늘은 정복의 영웅이 아닌 의도적인 학살자이자 문명의 파괴자로 남은 칭기스칸. 그가 걸어간 피의 길을 따라가 보겠습니다. 당시 태무진이라 불렸던 소녀는 9살 무렵 아버지 예수게이가 라이벌 부족에게 독살당했습니다. 하룻밤 사이에 가족의 생계를 짊어지게 된 그는 황량한 초원에 버려졌습니다. 그에게 삶은 곧 생존이었습니다. 사냥과 채집이 일상이었고 하루라도 방심하면 굶어 죽을 수 있는 혹독한 나날이 이어졌죠. 그렇게 세월이 흘러 14살이 되었을 때 그의 운명을 바꾸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하루 종일 낚시를 하고 돌아온 태무진은 자신이 잡은 귀한 물고기를 찾았지만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알고 보니 이복형 베크테르가 그 물고기를 몰래 가져가 혼자 먹어버린 것이었죠. 지금의 시각으로 보면 단순한 형제 간의 다툼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달랐습니다. 먹을 것이 곧 생명이던 시절, 베크테르의 행동은 단순한 욕심이 아니라 명백한 배신이었습니다. 분노한 태무진은 대화로 해결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활을 들었고 화살을 쏘아 형을 죽였습니다. 이 일은 단순한 복수가 아니었습니다. 그가 가족 안에서 지배적 위치를 확립하는 상징적인 사건이었죠. 어머니가 가장 아끼던 아들을 직접 제거함으로써 그는 자신이 가문의 수장임을 선언한 것이었습니다. 세월이 지나 태무진은 몽골의 여러 부족을 통합하며 세력을 키워갔습니다. 그의 이름은 점점 초원을 넘어 퍼져나갔고 사람들은 그를 칭기스칸, 즉 세계의 군주라 부르게 되었죠. 하지만 그의 정복은 단순한 팽창이 아니라 어린 시절의 분노와 불신이 만든 체계적인 폭력이었습니다. 1211년 그는 처음으로 중국의 금나라를 침공했습니다. 공성전에 익숙하지 않았던 몽골군은 성벽 앞에서 막혀 있었죠. 그때 칭기스칸은 잔혹한 해결책을 떠올렸습니다. 주변 마을에서 민간인들을 잡아 세우고 그들을 방패 삼아 공격하는 이른바 인간 방편술이었습니다. 성벽 위의 수비병들은 자신들의 가족이나 이웃을 향해 화살을 쏴야 했습니다. 심지어 여성과 어린아이들까지 그 방패 속에 포함되어 있었죠. 성 안의 병사들은 자신과 닮은 얼굴을 향해 무기를 겨눠야 했습니다. 그 광경은 인간이 인간을 상대로 가질 수 있는 마지막 자비마저 무너뜨렸습니다. 1218년 칭기스칸은 평화로운 무역을 위해 450명의 상인을 호레즘 제국으로 보냈습니다. 그러나 오트라르의 총독 이날축은 그들을 스파이로 몰아 전원을 처형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칭기스칸은 분노했습니다. 그는 호레즘 제국 전체를 지도에서 지워버리겠다고 결심했습니다. 이제 전쟁은 정복이 아니라 복수였습니다. 몽골군이 호레즘을 휩쓸며 약 1000만 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오트라르를 함락한 뒤 이날축이 붙잡혔을 때 칭기스칸은 끔찍한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의 탐욕을 은으로 갚아라. 부하들은 그의 눈과 귀에 녹은 은을 부었습니다. 얼굴 전체가 녹은 금속으로 뒤덮이는 고통 속에서 이날축은 그렇게 최후를 맞았죠. 1221년 호레즘 제국의 도시 메르브는 그가 세운 잔혹한 복수의 제국이 어떤 모습인지 보여줍니다. 항복한 시민들은 목숨이 보장될 것이라 믿었지만 그 믿음은 곧 절망으로 바뀌었죠. 몽골군은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고 도시 전체를 학살했습니다. 그날 죽은 사람만 70만 명에 달했습니다. 도시는 지옥으로 변했습니다. 인간뿐 아니라 가축과 동물까지 모두 죽임을 당했죠. 전투가 끝난 후 몽골군은 시신의 머리를 베어 해골탑 2개를 세웠습니다. 하나는 남자들의 것이었고 다른 하나는 여자와 아이들의 것이었습니다. 거리는 피로 물들었고 냄새는 수년 동안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의 마지막 원정은 서하 왕국,
즉 탕구트족을 향했습니다. 탕구트 왕이 항복을 거부하자 칭기스칸은 병든 몸을 이끌고 직접 출정했습니다. 그는 임종 직전까지 탕구트를 역사에서 지워라라는 명령을 남겼습니다. 새로운 왕이 항복의 뜻을 전하며 선물을 바쳤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그의 명령은 죽음 이후에도 그대로 집행되었습니다. 몽골군은 도시를 불태우고 기록과 언어, 문화까지 모두 없앴습니다. 탕구트 언어와 문자는 사용이 금지되었고 생존자들은 제국 곳곳으로 흩어졌습니다. 그들의 정체성은 역사 속에서 완전히 사라졌죠. 역사학자 존 맨은 이 사건을 기록상 최초의 집단 학살 시도로 평가했습니다. 1227년 칭기스칸은 65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러나 그의 죽음조차 평범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무덤이 절대 세상에 드러나지 않기를 원했습니다. 부하들에게 내린 명령은 단순했습니다. 시신을 인적이 드문 황야로 옮기되 그 과정을 본 사람은 모두 죽이라는 것이었죠. 장례 행렬이 지나가는 길마다 무고한 이들이 살해되었습니다. 시신을 매장한 하인들 역시 돌아오자마자 처형당했습니다. 심지어 그들을 처형한 군사들까지 다시 다른 부대에 의해 죽임을 당했죠. 결국 칭기스칸의 무덤은 영원히 미스터리로 남게 되었습니다. 칭기스칸의 생애를 돌아보면 권력이 인간을 얼마나 잔혹하게 바꿀 수 있는지 절감하게 됩니다. 한 마리 물고기에서 시작된 분노는 결국 수백만 명의 목숨을 앗아갔습니다. 그것이 바로 세상을 정복한 남자가 남긴 진짜 유산이었습니다.